안녕하세요. 마음을 쓰는 여성 심리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믿었습니다. 타오르는 열정, 눈부신 외모, 짜릿한 설렘. 마치 불꽃놀이처럼 화려한 것들에 매료되었죠. 하지만 시간의 강을 건너 인생의 중반부에 다다른 지금, 중년의 여성들은 더 이상 불꽃놀이에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진짜는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마음의 빗장이 툭 하고 열린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이걸 의외의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중년 여성이 남자에게 반하는 의외의 포인트에 대해 깊은 심리학적 이론과 가슴 시린 실제 경험담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당신이 만약 나는 돈도 있고 매너도 좋은데 왜 여자들이 날 좋아하지 않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심리학에서는 유형 성숙리아 터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특성을 유지하려는 현상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순수함, 호기심, 생명력에 끌립니다. 중년 여성들은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아내, 며느리, 부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가죠. 그런 그녀들 앞에 세상 모든 일에 시니컬하고 다 안다는 듯한 표정의 남자가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매력적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함께 있으면 더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라면 어떨까요? 40대 후반의 여성 수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연 씨는 최근 빈둥지 증후군으로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집을 떠났고 남편은 일에만 바빴죠. 나도 이제 늙었구나.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동호회 친구 민준 씨의 작업실에 우연히 들르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평소 과묵하고 진중한 사업가였습니다. 늘 완벽한 수트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날 수연 씨가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작업대 위에 펼쳐진 수백 개의 작은 부품들 사이에서 작은 돋보기를 눈에 낀 채 모형 비행기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소풍 전날 선물을 받은 10살짜리 아이 같았습니다. 수연 씨가 온 것도 모를 만큼 깊게 몰입해 있었죠. 작은 부품 하나를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붙이고는 휴마이너스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이내 아이처럼 됐어 하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독백입니다. 이상했어요. 늘 완벽하고 어른스럽던 사람이 저렇게 순수하게 뭔가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니까 뭐랄까 세상 풍파에 닳지 않은 그 사람의 속살을 본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저렇게 순수하게 웃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소년미. 유치함과는 다릅니다. 철없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는 열정.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 순수함. 중년 여성은 그 남자의 열정을 통해 자신이 잊고 살았던 생기를 다시 선물 받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열중할 때 아이처럼 눈을 빛내나요? 그것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의외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취약성의 역설 패러닥스 어브 벌르너러빌리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에게 매료되지만 사랑에 빠지는 것은 그 사람의 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은 용기이며 친밀감의 탄생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년의 관계에서 너무 완벽한 남자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함께 있으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죠. 저 사람은 날 필요로 하지 않겠구나.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50대 초반의 전문직 여성 지혜 씨의 경험담입니다. 지혜 씨는 업계에서 아주 유능하기로 소문난 재욱 씨와 미팅 겸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욱 씨는 소문대로였습니다.
그는 지혜 씨의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논리정연한 화술로 그녀를 감탄시켰습니다. 정말 멋진 남자다.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나랑은 다른 세상 사람 같아. 지혜 씨는 존경심은 느꼈지만 어떤 설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가볍게 와인을 한 잔 더 하기로 했습니다. 재욱 씨는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손짓을 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물컵을 쳤습니다. 물은 그의 비싼 실크 셔츠와 바지를 그대로 적셨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세상 모든 것을 알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재욱 씨는 10살짜리 아이처럼 당황한 얼굴로 젖은 셔츠를 어쩔 줄 몰라 하며 냅킨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아, 어떡하죠? 아, 이게... 그는 얼굴까지 빨개졌습니다. 그 순간 지혜 씨는 자기도 모르게 푸앗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남자, 귀엽다. 그녀의 회상입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 사람이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땐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물을 쏟고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그 높은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때부터였어요. 그 사람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게.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 허술함입니다. 틈입니다. 여성들은 남자의 완벽함이 무너지는 그 틈 사이로 인간적인 매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챙겨줄 수 있겠구나 하는 아주 본능적인 모성애와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허술한 틈이야말로 여성의 마음이 들어올 문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암묵적 친절 인플리서 카인드너스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수많은 계산된 매너를 경험해봤습니다. 식사 때 의자를 빼주고 문을 열어주고 차에 탈 때 머리를 받쳐주는 물론 좋은 매너죠. 하지만 그것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한 기술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체질입니다. 즉, 당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몸에 배어나오는 무심한 배려입니다. 40대 중반 은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주 씨는 회사 동료들과 워크숍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러 좁은 인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상훈 부장과 업무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죠. 상훈 부장은 평소에 살갑거나 다정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조금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죠.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은주 씨가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멈칫하기도 전에 상훈 부장은 자신이 하던 말을 멈추지도 않은 채 아주 자연스럽게 은주 씨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 자신과 자리를 바꿨습니다. 순식간에 은주 씨는 인도 안쪽으로 들어왔고 상훈 부장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차도 쪽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일 2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훈 부장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래서 아까 그 기회가 말인데요. 라며 자신이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방금 은주 씨를 보호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은주 씨는 그 순간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독백입니다. 심장이 막 뛰었어요. 나 위험하니까 비켜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를 안쪽으로 밀어넣더라고요. 자기가 하던 말도 안 끊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배려가 그냥 몸에 밴 사람이구나.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구나. 그 무심함이
그게 그렇게 섹시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 계산되지 않은 무심한 배려입니다. 여자를 향한 작업용 매너가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몸에 밴 보호 본능과 습관적 친절. 중년 여성들은 이 진정성의 순간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화려한 매너보다 더 깊은 신뢰와 설렘을 느끼죠. 네 번째 포인트는 그림자 노동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림자 노동자란 식당의 종업원, 주차관리원, 건물 미화원처럼 우리가 서비스는 받지만 그 존재는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중년 여성들은 수십 년의 사회 경험을 통해 사람 보는 눈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남자의 진짜 격은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50대 후반의 미란 씨는 오랜만에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미란 씨에게 아주 정중하고 유머러스하게 대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네. 미란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문한 음식을 가져오던 아주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그만 남자의 옷에 물을 살짝 쏟았습니다. 어머! 미란 씨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색이 되어 연신 죄송합니다를 외쳤죠. 미란 씨는 남자가 화를 내지는 않을까? 순간 긴장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늘 종업원에게 고함을 치곤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의 반응은 완전히 의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젖은 옷을 툭툭 털어내며 사색이 된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오히려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어차피 이 옷 빨려고 했어요. 웃음. 놀랐겠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뜨거운 거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대신 저기 냅킨만 좀 더 주실래요? 그는 끝까지 부드러운 미소와 온화한 목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황급히 냅킨을 가져다 주고 간 뒤에도 그는 요즘 젊은 친구들 알바하느라 고생 많죠. 라며 오히려 그 직원을 걱정했습니다. 미란 씨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회상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 뒤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웃음. 농담이 아니고요. 나한테 친절한 건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실수한 그 어린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렇게까지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정말 속이 꽉 찬 진짜 어른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 품격에 그냥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이것이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중년 여성은 자신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관대한 남자에게서 진짜 안정감과 존경심을 느낍니다. 당신이 만약 식당에서 여기요 하고 손가락을 튕기거나 주차요원에게 반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나는 격이 낮은 사람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인품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솔루션이 아닌 큐리오시티 큐리아서티입니다. 해결이 아닌 호기심이죠. 수많은 심리 연구가 말해줍니다. 여성이 대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이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건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라며 해결책을 제시하려 듭니다. 여성들은 그럴 때마다 공격받았다고 느끼거나 이 사람은 내 마음에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수십 년간 아내, 엄마로 살면서 자신의 진짜 이야기는 억눌러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발견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혜진 씨는 최근 도자기 공예에 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남편은 그거 돈도 안 되는 걸 뭐하러 해? 라고 했고, 친구들은 너도 참 별일한다 라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혜진 씨는 자신의 취미가 쓸데없는 짓처럼 느껴져 조금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모임에서 만난 철민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요즘 뭐 재밌는 거 하세요? 혜진 씨는 머뭇거리다가 그냥 도자기 만들어요. 별건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도 뻔하겠지. 그런데 철민 씨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해결책이나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도자기요? 와, 멋지다. 주로 어떤 걸 만드세요? 접시? 아니면 컵? 흙 만지는 느낌은 어때요? 되게 마음이 차분해질 것 같은데 왜 하필 도자기에 끌리신 거예요? 혜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취미에 대해 이렇게 궁금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이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흙의 차가운 감촉이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유약의 색이 불 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철민 씨는 그녀의 이야기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그랬구나. 정말 신기하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혜진 씨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독백입니다. 이상했어요. 별것도 아닌 내 이야기에 저 사람이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귀를 기울여주는데 꼭 내가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도 자식들도 엄마로만 보는데 그 사람은 저를 김혜진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것이 5번째 포인트, 호기심 어린 경청입니다. 중년 여성은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궁금해하는 남자에게 마음을 엽니다. 당신의 입은 닫고 귀를 여세요. 그리고 왜? 라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그녀의 세계를 탐험하세요. 그녀는 자신을 발견해준 당신에게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중년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매력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만의 속도와 철학을 가진 남자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적 동기 인트린식 모터베이션과 자기 결정성 셀프 마이너스 디터머네이션입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누구는 승진했다더라. 누구는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구는 좋은 차를 샀다더라. 이런 외적 동기에 휘둘리는 남자는 불안해 보입니다. 함께 있으면 그 불안이 전염됩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들은 이미 그런 경쟁과 불안에 지쳐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함께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전사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굳건히 뿌리내린 나무 같은 안정감입니다. 50대 초반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목공소를 차린 동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그를 철없다, 현실 감각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아내 경숙 씨도 처음에는 불안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공방에서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돈 걱정, 노후 걱정에 밤잠을 설칠 때 동현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나무를 만지고 닦고 자신이 만든 가구를 어린아이처럼 소중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대기업 임원 시절에 보지 못했던 평온함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숙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숙아, 나 이제
남들하고 비교 안 하려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만든 의자 다리가 조금 더 매끄러워졌으면 난 그걸로 만족해. 이게 내 속도야. 경숙 씨의 회상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올까봐 불안했던 게 아니었어요. 남들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볼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 모든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자기가 정한 속도대로 그냥 뚜벅뚜벅 걷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다시 반했어요. 아, 이 남자는 세상이 흔들려도 자기 뿌리는 지킬 사람이구나. 그 어떤 명품 가방보다 더 든든한 안정감을 선물 받은 기분이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포인트, 자기만의 속도입니다. 세상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으로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하는 남자. 중년 여성은 그런 남자 곁에서 비로소 자신도 세상의 속도에서 벗어나 편히 숨을 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6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1. 무기력한 어른 속의 열정적인 소년. 2. 완벽한 남자의 인간적인 허술함. 3. 계산되지 않은 무심한 배려. 4. 나에게가 아닌 약자에게 향하는 품격. 5. 해결이 아닌 호기심으로 가득 찬 경청. 6.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속도. 혹시 이 이야기들이 너무 사소하게 들리시나요? 중년의 사랑은 그 사소함 속에 숨겨진 진심과 인품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화려한 말이나 비싼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무심한 친절,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만의 속도를 지키는 그 묵묵함에 중년 여성의 마음은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깊게 흔들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은 마음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